207페이지 19번 관습상 법정지상권. 요 문제 꼭 복습하십시오. 이게 판례들 다 묶어놓은 거예요. 많이 묶어놓은 거예요. 자, 1번에 보시면 기억의 토지에 가압류 당시에는 갑소유 토지, 건물은 을 소유였으나 강제경매 당시에는 토지 건물이 갑소유였다가 강제경매로 토지만 분리되었다. 뒷문장은 필요 없죠. 첫 문장에 보세요. 가압류 당시에 갑의 소유 토지, 건물은 을 소유. 가압류 당시니까 이 시점에 동일인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억은 벌써 안 되는 거죠. 가압류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 거죠. 아까 18번을 꼭 알아야 풀 수 있는 거라고요. 자, 니은에 공유대지에 공자 1인이 1인 소유 건물이 있을 경우에 이 지문은 공유자의 대지분할 찾았나요? 공유 대지분할 이 경우에는 됩니다. 이 판례 자체를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디귿 환매특약 나왔잖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경우입니다. 리얼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부분이 아닌 부분의 건물을 남의 땅에 건물 지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자기 땅에 지었으면 되는데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사건이에요. 함께 매수했는데 대지만 등기했습니다. 건물 등기 안 했잖아요. 동일인은 안 되거든요. 이것도 안 됩니다. 동일인에게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원인무효 찾으세요.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원인무효임이 밝혀져서 등기가 말소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렸다. 그럼 처음부터 남의 땅인 거죠. 그래서 비협도 안 되는 경우에요. 원인무효였다는 말은 남의 땅이거나 남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일인이 안 되는 경우에요. 자, 그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여기서는 니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연습하십시오. 물론 기억이 조금 어려운 건 맞는데. 자, 20번 볼게요. 법정지상권 성립한 건물 소유자가 건물만 매도하고 건물 양수인에게 지상권 등기가 없는 상태다. 이게 지금 뒤에 몇 문제가 다 비슷한 문제거든요. 자,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건물만 매도했다고요. 건물만 매도했는데 그러면 지상권 등기 없이 취득했잖아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건물만 양도했다 이 말이거든요, 병한테. 건물만 양도했다. 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인 거예요, 이 사람. 이해되시나요? 이 사람 건물 등기해야 취득하는 거고 지상권도 등기해야 취득하는 겁니다. 이 사람 등기 안 하면 취득 못 하는 겁니다. 둘 다 등기해야 돼요. 양수했으니까. 경매 받았으면 등기 없이 취득해요. 여기서 이게 경매가 돼가지고 경매되어서 경락받았다. 이 사람은 건물하고 지상권 둘 다 등기 없이 취득한다고요. 경매 때는. 자, 옳은 거 찾아라.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현재 지상권 취득했다. 등기 안 했으니까 아직 없죠. 취득 못한 거죠. 2번도 양수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대위 청구해야 되죠. 대위 청구. 토지 소유자는 장차 지상권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 양수인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이 3번이 답이잖아요. 철거 청구는 안 돼요. 철거 청구는 안 되는데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토지 사용료는 내놔라 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안 되는데 요거는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요약하면 벌써 이거 다 나왔습니다 지금. 이 3번이 맞는 말이고 4번에 보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 양수인에게 대지 사용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것 허용된다 해야 되죠. 신의칙 반한다가 틀린 거죠.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 제3자는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 당연히 취득한다가 아니죠. 등기해야 되죠. 매도했을 때는 둘 다 등기해야 됩니다. 당연히 취득하는 거 아니고요. 경매 때는 당연히 취득하는 거죠. 등기 없이 취득하니까. 그 표현도 틀린 겁니다. 양도했을 때는 둘 다 등기해야 되거든요. 경매로 나가면 둘 다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 사람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한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21번도 거의 같은 거예요. (21번) A 소유 토지 건물 중 이 토지와 건물이 A건 건물에만 저당권 설정되어 저당 설정되어 있고 경매로 B 소유가 되었다. 저당권 실행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매로 받았으니까 B가 건물 경매 받으면 등기 없이 건물 소유권도 취득하고 지상권도 취득하거든요. 등기 없이. 그리고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도한 후 건물에 대한 이전 등기 격려했으나 지상권의 등기가 없다. 자, B는 이 건물을 C한테 팔고 C한테 등기는 했는데 건물 등기는 했는데 지상권 등기는 아직 안 했다. 이 뜻이에요. 상황이 거의 같아요. 다만 이건 저당권 실행되었다는 것 뿐이고. 자, 옳은 것은 C는 지상권 등기 없이 A에게 법정지상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안 되죠.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이 사람은. 자, 그 다음 C는 A, B에게 지상권 설정 이전을 순차적으로 대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되시죠? 대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맞잖아요. 대위 청구할 수 있다. 니은은 맞고요. C는 직접 A에게 C 앞으로 청구 안 됩니다. 대위 청구해야지. A는 C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해야 되죠. 토지 사용료는 달라 해야 할 수 있죠. C는 지상권 이전 등기 없이도 양도인 B에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리얼 맞습니다. 리얼은 C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등기 없이도 채권자 대위가 됩니다. 리얼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한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C는 법정지상권자 임으로가 틀렸죠. 등기 안 했으니까 아직 아니죠. 이제 맞는 것은 니은하고 리얼입니다. 니은하고 리얼. 자, 22번. 갑은 자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만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 약정 없이 이전 등기해줬다.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 마쳤다. 지금 이 내용과 거의 같아요. 이해되시죠? 틀린 것. 을은 관세법상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 취득한다. 맞잖아요, 이거요. 그 다음에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부당이득.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했다. 토지 소유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뭐.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을은 관세법상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 정에게 주장할 수 없다. 틀렸죠?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 해야 되죠. 이 벌써 네 번째 나온 거잖아요. 갑은 병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철거 청구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해서 취득했다면 병은 등기 없이도 지상권 취득한다. 되시나요? 요거 나오잖아요. 등기 없이. 22번 요걸 한번 읽어두세요. 거의 같습니다. 지금
22번. 좀 간략하고, 예. 간단하면서도 복습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경매도 나오니까. 이 문제 나오면 22번을 크게 못 벗어나요. 여기서 더 물어볼 게 별로 없거든요. 자, 23번. 지상권 옳은 것.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도 됩니다. 토지 건물이 갑소유인데 토지만 매각했다. 미등기 건물 그대로 있다. 그럼 미등기 건물에 대한 지상권 됩니다. 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다. 2번이 답이에요. 좀 전에 이 지문 거의 같이 봤잖아요. 박스 안에 있었던 건데.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했을 때 지료지급 의무 없고요. 2번이 벌써 답이고. 토지 공유자 1인이 공유지분 과반수 동의어도 건물 신청했을 때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안 됩니다. 안 되는 사건이죠. 과반수 동의 얻은 사건.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대지만 등기받고 대지가 경매되었다. 안 됩니다. 건물 등기 안 했으니까. 함께 사건이에요. 함께 사건. 자, 24번 볼까요? 법정지상권 옳은 거 찾아라. 요 문제 한 번 더 봐두세요.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에 약정은 효력이 없다. 이게 지금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했잖아요. 토지에 저당 설정된 상태다. 이게 그러면 366조 법정지상권을 이야기하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가 맞는 말이죠. 이게 강행규정이다. 1번이 답이에요.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제3자는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 당연히 취득한다. 틀렸죠? 건물 등기했으면 건물 취득하는 거고 지상권도 등기해야 취득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취득하는 거 아니죠.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자, 아까 등기 없이도 채권자 대의 된다 했잖아요. 등기 마쳐야 그게 들어가서 틀린 거죠. 토지 또는 지상 건물이 경매된 경우에 매각 대금 완납시 기준으로 동일인 판단한다. 이거 틀린 거거든요. 경매가 되었다. 경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강제 경매가 있고 임의 경매가 있는데 임의 경매 같은 경우는 저당권 설정했다가 실행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저당권 설정 시, 요거는 저당권 설정 시 기준이고 강제 경매 때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기입된 때거든요. 요때니까 돈 냈을 때가 아니죠.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한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경매로 인한 경우는 등기 없이 취득하죠. 되시나요? 이거 몇 회 문제입니까? 보세요. 29회 문제죠. 조금이라도 색다르게 하려고 이것저것 끌어모아서 낸 거죠. 조금이라도 색다르게 하려고. 똑같이 내기가 민망하거든. 출제위원들도. 지상권 24번까지 했는데 한 두 문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앞부분에 기본지상권, 뒤에는 법정지상권. 이게 특히 관습상 법정지상권 잘 내니까 두 문제 정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입니다. 25번이 지역권. 통행이 필요한 땅을 요역지, 통행을 허락하는 땅은 성역지 이렇게.
여기 이제 통행지역권 설정할 수 있고, 물 끌어오면 뭐, 물을 여기서 이렇게 끌어오면 인수지역권, 통행지역권, 단위기원, 목적에 제한이 없어요.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라 해야 되고요. 지역권은 일부 해도 되고 전부 해도 되고, 땅 일부만 빌려줘도 되니까 전부 다 빌려줘도 되고.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부정성이에요. 요역지 처분하면 지역권도 함께 따라갑니다. 소유자 바뀌면 이거 같이 붙어간다는 거죠. 땅이 붙은 거니까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인 따라. 지역권만 분리 처분할 수 있는가? 안 돼요. 이거 없는 땅 사겠다, 그건 괜찮아요. 요역지 분리 처분은 되는데 지역권 분리 처분하는 거 안 돼요. 또 공유일 때 한 사람이 시효취득하면 다 같이 시효취득합니다. 시효취득하려면 막으려면 모두 막아야 돼요. 거의 다 했습니다. 지역권은 등기해야 됩니다. 통로 개설해가지고 20년 지났을 때 등기해야 시효취득합니다. 등기해야 시효취득합니다. 이게 마치 주의토지 통행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보상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라는 게 최근에 대부분 판례 시험 나오고, 그 정도인데 한번 봅시다. 25번 틀린 거 찾아라. 지역권 물권입니다. 그건 맞는데 요역지와 분리 양도할 수 있다가 안 돼요. 제일 시험 많이 냈던 거죠. 뒷부분이 틀린 겁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을 한해서 시효취득할 수 있고 등기해야 됩니다. 없이가 들어가서 틀렸죠.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 취득한다. 맞습니다. 지역권자는 토지 점유권이 없다.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통행 위주 하니까 점유는 안 합니다. 그래서 지역권자에게 반환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점유를 안 하니까. 요역지 소유권의 처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의 처분을 수반 따라간다. 수반 따라간다. 그게 수반성입니다. 따라간다. 자, 기역 니은 틀렸고 디귿 리을 미음은 맞고요. 자, 26번 기역권 틀린 거. 통로 개설 없이 20년간 사용해왔다. 시효취득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 통로 개설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본인이 해야 돼요. 그것도 대부분 판례고, 타인이 통로 개설해 놓은 거 시효취득 안 됩니다. 자기가 해야 돼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지만 요역지와 분리 양도하는 것 가능하다. 안 되죠. 분리 양도 안 됩니다. 지역권은 분리 양도 안 됩니다. 자, 3번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일 때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있다. 맞습니다. 한 사람이 시효 중단시켜 놓으면 모든 공유자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효력이 있습니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 중단시키는 거, 시효 취득하려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권 행사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모든 공유자 막아야 돼요. 그래서 26번 이거 한번 봐두세요. 이게 4번, 5번도 이해를 해둬야 되는 자리고요. 3번은 간단한 거예요. 반환 청구권이 안 된다는 거. 1번은 본인이 통로 개설해야 돼요. 본인이 개설해야 되고요. 20년 지나야 되고 등기해야 돼요. 또 유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개설해야 되고 20년 지나서 등기해야 되고 유상입니다. 4번, 5번은 문장 법조문 그대로니까 여기 눈여겨봐둬야 되죠. 자, 27번 틀린 것. 지역권은 분리 양도할 수 없다. 맞고요. 요역지는 한 필지 전부여야 하나 성역지는 일부일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것도 바꿔서 여러 번 냈습니다. 지역권자는 방해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고요. 공유자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맞습니다. 성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성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때는
특약이 없으면 설치 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다. 분담해야 됩니다. 공동 이용할 때는 그 비용 부담해야 됩니다. 자, 28번 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양도할 수 없다. 맞고요.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저당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맞습니다. 둘 다 중요한 겁니다. 1번, 2번요.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의 경우에 지역권은 그 성역지의 각 부분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맞고요. 자, 이 땅이 이렇게 분할 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분할되어도 그 땅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필요 없고 여기는 남아있는 거죠. 분할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 뜻입니다. 성역지 토지가 분할이나 일부 양도되어도 지역권은 그 성역지 각 부분에 존속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분할되어도 이렇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요역지 공유재정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 소멸시킬 수 있다. 안 됩니다. 지역권은 모든 공유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없애지 못합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 맞고요. 자, 29번 지역권 틀린 것.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소유권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 자, 반환 청구권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1번 이게 틀린 거예요. 바로 성역지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 못합니다.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죠. 일필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안 됩니다. 왜? 요역지가 일부를 일 때는 그 땅을 위한 지역권이 안 되거든요. 요역지는 전부라 해야 되니까. 일필지 일부에 대하여 지역권, 성역지가 일필지 일부일 때는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문장 이해되나요? 일필지 일부를 위하여 이러면 요역지고요. 일필지 일부에 대하여 하면 지역권 성역지예요. 그게 일필지 일부를 위하여 그러면 그 토지가 요역지고요. 일필지 일부에 대하여 하면 그거는 성역지라는 뜻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지금. 요역지 전세권자는 지역권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토지 사용하는 사람은 시효취득할 수 있거든요. 공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고요. 30번 지역권 옳지 못한 거. 요역지 지상권자는 시효취득할 수 있다. 맞고요. 요역지 공유자 중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 소멸시킬 수 없다 해야 되죠. 미연 틀렸고요. 통행지역권 시효취득하는 경우에 성역지 소유자에게 보상 없이 취득할 수 있다. 이거 요거 틀린 겁니다. 보상해야 됩니다. 유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요역지가 소인의 공유일 때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정지, 중단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 효력이 있다. 맞습니다. 한 사람만 중단해도 된다는 거죠.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 자, 위기라는 말은 토지 소유권 넘겨준다 뜻이에요. 토지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한다 이 뜻이에요. 누구한테 줄까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거 앞뒤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토지 소유권을 누구한테 줄까요? 성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즉 지상권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두 군데가 틀렸어요. 그 문장 보시면 누가 넘겨준다? 성역지 소유자가 넘겨주는 거예요. 첫째, 요역지 소유자가 넘겨준다. 그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그리고 지역권 설정자에게 준다가 아니고 지역권자에게 해야 돼요. 지역권자에게 넘겨준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요 지문 시험에 한번 냈습니다. 미음 지문. 30분은요. 디귿하고 미음을 꼭 주의하십시오. 디귿하고 미음. 30분은 디귿하고 미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숙지해야 됩니다.
위기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승립지 소유자가 통행하고 있는 그 땅을 소유권을 넘겨줘버리는 거예요. 네 알아서 써라고. 그걸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거기 관리 의무 없다 이거죠. 관리 의무 면한다는 거죠. 요즘 누가 땅 주겠노? 그건 요즘 이야기고요. 옛날에는 이럴 수도 있었어요. 자, 31번 지역권 틀린 것.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 시효취득할 수 없다. 1번이 틀렸네요. 지상권자도 인접 토지 지상권 지역권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성역지의 수개의 용수 물지역권이 설정되었을 때 후순위는 선순위 지역권의 용수 방해 못한다. 맞습니다. 물 서는데도 선우가 있거든요.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을 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이게 법 조문 그대로고요.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일 때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정지, 중단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 효력이 있다. 맞고요. 토지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지역권은 한 문제예요. 여기서 뭐 25분, 26분에서 한 5, 6문제밖에 없네요. 한 문제. 전세권은 등기해야 됩니다. 전세금 지급해야 돼요. 이게 성립 요건이에요. 전세권 등기하고 전세금 지급해야 되는 게 성립 요건이에요. 인도는 요건이다 아니다. 이건 나중에 인도해도 되니까 요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등기하고 전세금 지급이 성립 요건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세권은 사용하는 거잖아요. 용익 기능도 있고 우선 변제가 가능, 최우선은 아니고 우선 변제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보 기능도 있는 거죠. 경매해가지고 두 가지 기능 다 있다는 거죠.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전세권 등기해야 된다. 물권이다. 그게 첫 단추예요. 전세금 지급도 성립 요건이고 사용하는 기능하고 우선 변제 기능도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끝이에요. 끝나고 나면 원상회복 해놓고 돈 받고 나오면 되는 거죠. 뭐 빌렸으니까.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러니까 전세권 두 가지예요.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최단기 1년하고 법정 갱신 제도가 건물에만 있어요. 토지에는 없어요. 최단 존속기간 몇 년이라고요? 2년에 몇 년 넘어갑니다. 2년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택이 몇 차법? 특별법에서 나오는 거지. 전세권에서는 없습니다. 2년은. 1년이에요. 건물만. 자, 봅니다. 옳지 않은 것. 전세금 지급은 필수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의무부담 행위다. 틀렸죠? 전세권 설정은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매매 임대차 이게 의무부담 행위죠.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은 처분행위입니다.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맞고요. 4번에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다. 돈 받을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해둘 때는 채권자, 전세권 설정자, 제3자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로 해둬도 됩니다. 맞습니다. 농경지에는 전세권은 안 됩니다. 전세권만 안 됩니다. 농경지는. 자, 33번. 전세권의 기간, 건물 전세권 기간 1년으로 약정하며 2년 주장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1년 미만일 때 1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1년 주장할 수 있다 해야 된다고요. 1번 문장 자체가 틀린 거라고요. 토지는 채단 없어요.
최단 규정 자체가 없다니까. 건물전세권 법정 갱신되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닙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걸로 됩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으로 돼요. 건물전세권 법정 갱신되면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어요. 4번이 답이에요. 전세권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전세권자만 틀렸어요. 양쪽이 다 할 수 있어요. 만자 들어가서 틀렸어요. 양쪽이 다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그 효력은 또 틀렸네요.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에요. 누가 하든 간에 6개월이. 33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쉽게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건물전세권 최단기 몇 년이라고요? 1년 보장한다. 1년 미만일 때 1년 보장해 줄게. 토지는 그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법정갱신은 어디 있다고요? 건물전세권만 있어요. 법정갱신됐을 때 자동 연장되는 것인데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기간의 약정 없는 걸로 됩니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되시나요? 자, 34번 볼게요. 건물 전세권자에게 명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찾아라. 물권적 반환 청구권, 상린관계, 경매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맞습니다.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건물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겁니다. 토지 전세권자에게는 없습니다. 필요비는 안 돼요. 유익비는 됩니다. 필요비 이거 잘 내요. 유익비는 됩니다. 필요비는 안 돼요. 자, 35번. 전세권 옳지 않은 것. 존속기간 시작되기 전에 마친 등기, 미리 등기해둬도 되는가 이 말이에요. 됩니다. 이게 지난번에 나온 거잖아요. 가장 최근에 나온 거. 왜냐하면 등기는 등기한 순위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해도 된다. 1번 주의해야 됩니다. 전세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는 승인요소다. 틀렸어요. 지급은 맞는데 인도는 아니다 해야 돼요. 필요비는 안 된다 했고요. 전세권자는 스스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세권이 성립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다. 소유자 바뀌었네요. 종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설정자 지위 상실하고 전세금 반환 의무 면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소유자가 나중에 보증금, 전세금 내줘야 돼요. 이 정도면 굉장히 수월하게 내는 거고요. 36번 전세권 틀린 거.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1번이 답이죠. 기존 채권으로 가름됩니다. 대신 가름한다. 대신한다. 용익권능, 담보권능 겸비하고 있다. 맞고요. 건물 일부 전세권자 전부 경매 청구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일부만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했다.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 인도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장래 전세권자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면 유효하다. 맞습니다. 2번 두째 줄 이 문장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은 원래 무효예요. 그건 전세권 아니거든요. 원래 사용수익 기능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담보 기능만 있으면 안 돼요. 용익 기능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전제한다면 유효하다. 맞습니다. 역시 대부분 판례고요. 요거 4번.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에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제3자 합의가 있으면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된다. 예, 됩니다. 세 사람 합의가 되면 돼요. 자, 37번.
전세권 옳은 곳, 전세권 존속기간 1년 약정하더라도 2년 주장할 수 있다. 안 되고요. 존속 중 전세 목적물 양도된 경우에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 진다. 틀렸죠? 신소유자가 반환 의무 있지. 전세권자는 설정자 동의 얻지 않고 부속시킨 물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안 됩니다. 동의받았거나 그로부터 매수한 것만 돼요. 동의 안 받은 것은 안 됩니다. 건물 전세권 법정 갱신된 경우에 등기 없이도 건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요겁니다.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4번이 답이고요. 전세권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 건축했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출거 청구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전세권도 물권이거든요. 출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38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도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대지 전부를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지상권이 있는데 전세권 또 설정 못 해줍니다. 토지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전세권 안 되거든요. 같은 범위 안에서 용익물권은 중복 못 들어옵니다. 지상권이 있는데 또 지상권 될까요? 안 되거든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중복은 안 됩니다. 1번이 벌써 답이에요.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맞고요. 법정 갱신된 경우에 등기 없이도 전세 목적물 취득한 제3자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맞고요. 그게 같은 내용이에요.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되어 있다. 일부 전세권입니다.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 받을 권리 있다. 맞습니다. 자, 요거 정리해 드릴게요. 일부 전세권자 우선 변제는 전부로부터 되시나요? 우선 변제력이 아닌 경우 경매 청구권은 일부에 대해서만 되시나요? 이렇게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부 전세권자가 전부 경매 청구할 수 있다 하면 무조건 틀린 거죠.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권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부로 전세권과 분리해서 그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는 있다. 맞습니다. 5번도 시험 많이 냈던 거예요. 4번, 5번. (38번) 한번 복습해 두십시오. 이게 4번, 5번도 괜찮고 3번도 괜찮고. 예. 1번 같은 경우는 지상권이 있는데 그게 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중복은 안 된다. 같은 땅이에요. 땅이 이렇게 이쪽 땅 저쪽 땅 이렇게 구분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사용자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 그건 안 돼요. 저당권은 1번 저당 있는데 2번 저당 들어와도 상관없거든요. 그건 중복돼도 상관없는데 용익물권 상호간에는 중복 못 들어와요. 소유권도 2개 못 들어오잖아요.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자, 39번. 전세권 옳은 것. 현상 유지 의무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인이 아니고 전세권자 해야 되죠. 1번 전세권 설정자 해서 틀린 거죠 벌써. 그 다음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는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만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체 경매 신청할 수 없다. 금방 했죠? 예, 2번이 답이에요. 금방 했고. 예. 전세권자가 목적물 타인에게 전전세 임대했을 때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도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됩니다.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대지 건물 중 건물의 전세권 설정되고 대지 소유권 특별 승계한 자. 4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전세권자가 틀린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에게 해야 돼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소유자 찾아야 돼요. 법정지상권은 항상 건물 소유자예요. 전세권자에 대하여 그게 틀린 겁니다.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이 성립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소유자가 반환 의무 부담한다 해야 되죠. 종전 소유자가 아니고 신소유자 들어가야 돼요. 자, 40번 전세권 처분인데요. 처분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처분 금지 특약이 없으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 동의를 요한다가 틀린 말이에요. 동의 필요 없어요. 전세권 설정 당시에 양도 처분 금지 특약은 유효합니다.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이 답이죠. 3번에 전세권 설정자 동의 없이 전전세를 설정하면 원전세권 소멸하는가, 이 문제인데요. 금지 특약이 없으면 자유롭게 전전세 할 수 있고요. 전전세 했다고 해서 원전세가 소멸하는 건 아니다 해야 돼요. 반대로 원전세가 소멸하면 전전세가 소멸합니다. 그래서 3번 틀린 겁니다. 4번 전세권 목적 저당권에서 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속하는 전세금 받는 채권에 물상대위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이 4번 요거 지금 설명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시험 잘 낼. 가벌이 토지 해도 되고 뭐 건물 해도 되고요. 여기에 어로이 전세권이 있다. 뭐 전세금이 1억이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1-1 이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해되시나요? 7천만 원 빌려줬다는 거죠. 을에게 병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전세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돈 안 갚으면 이 사람 요거 경매하면 돼요. 그런데 요 상태에서 전세권 기간 만료되었다, 요게 나오거든요. 기간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면 소멸.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저당권자는 이 전세권 경매 실행 들어갈 수 있는가? 경매 실행 못 들어갑니다. 경매 청구 못 들어간다. 그러면 갑은 1억 전세금 반환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병의 압류 등이 없으면은 을에게 지급해야 돼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지급하기 전에 병이 압류하면은 거기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물상대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선 면제 받는단 말이죠. 되시나요? 이 사례 시험 잘 내고자 합니다. 요거는 일반인들에게 흔하지는 않은 이론이니까 쉽게 낼 수 있는 자리죠. 뒤에 가면 이 문제 또 하나 있어요. 요것도 시험 냈고요. 근간에 요 사례 그대로 다 냈어요. 요거.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등기 없이. 예. 그러니까 경매 실행 못 들어간다. 전세권 소멸하면. 저당권의 객체는 채권이 아니고 전세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경매 실행 못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갑은 돈을 을에게 줘야 돼요. 압류 안 들어왔으니까.
압류하게 되면 거기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게 물상대위다.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됩니다. 이런 표현도 시험에 냈거든요. 이게 다 출제 대상이에요. 자, 5번 전세권 존속 중에는 분리 양도할 수 없다. 근데 어떤 경우라도 하니까 틀렸죠. 어떤 경우라도 처음에는 그 분리가 안 되지만 끝날 때 반환 채권 생기는 것을 조건부로 양도하는 건 된다고 아까 하나 있었죠. 조건부 양도는 되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41번은 다음 시간.